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포막은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선생님이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관통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파묻혀 있기도 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친구들은 관통한 형태가 되겠고요. 요 왼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묻혀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는요,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외부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역할을 물어보면 이제 구획을 나눠주는, 구획화를 해주는 친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질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안에 있는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세포 바깥에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관이 바로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세포막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서 이 파란 색깔 머리와 노란 색깔 꼬리가 한 개의 층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이중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인지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림이 잘 나와 있죠. 파란색은 친수성 부분이고요. 노란색은 소수성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파란 색깔 부분, 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그냥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색깔 부분 머리라고 하고요. 얘는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을 띈다. 물과 친한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입니다. 우리 보통 물과 기름 하면 안 섞이는 느낌이 확 들죠? 여러분들 물이랑 기름은 쉽게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랑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수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해요. 인산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얘는 물과 친한 친수성이기 때문에 친수성 머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꼬리는요, 두 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물이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성 꼬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지질 하나가 되고, 보시면 얘네가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머리가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왜 그런다? 우리가 바깥에, 세포 바깥은 다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 안쪽도 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물이랑 친한 친수성을 띠는 머리가 자동적으로 이제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이랑 친하지 않은 소수성 꼬리 부분들이 안쪽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은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포막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은요, 수평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손을 잡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단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과성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이제 통과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걸 모든 물질을 다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킨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다
있다라는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니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적 투과성을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우리가 분자의 크기,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혹은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 물질의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교적 쉽게 통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질에 대해 잘 녹을수록 쉽게 통과를 합니다. 여기서 지질에 대해 잘 녹는다는 건 그만큼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를 지용성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에 잘 녹는 건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중층이 지금 꼬리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질에 대해서 잘 녹는 물질이며 얘를 쉽게 투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하를 띠는 물질, 예를 들면 이온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이온의 경우에는 통과를 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